98년에는 낭만주의 뭐 민속풍이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그다음에 부드러운 색조가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99년에는 세기 말이라고 해서 밀레니엄. 99년,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까지가 20세기고 이제 2001년부터가 21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그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99년이 세기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두려움과 이런 게 혼재가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메이크업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패션 경향을 보면 비슷해요. 80년대와. 근데 란제리룩, 에콜로지룩, 뭐 로맨틱룩, 그런지룩, 밀리터리룩. 40년대 글래머 룩도 다시 유행을 하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페미닌, 에스닉, 젠더리스, 스포티, 젠 스타일, 이런 룩들이 유행을 하면서 메이크업에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메이크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써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이제 인터넷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그래서 90년대 메이크업을 보면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마몽드, 라네즈,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그 브랜드들을, 그 화장품 브랜드를 여러 브랜드를 많이 내놨죠. 그러면서 그때는 스타들, 연예인들을 그 모델로 기용을 함으로써 친숙하게 이제는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미인들만 이제는 미녀들만 화장품 뭐 CF를 찍고 했잖아요. 대표가 이제는 이영애죠. 지금도 뭐 훌륭하지만. 그래서 마몽드는 이영애, 뭐 라네즈는 김지호. 이때 굉장히 보이시하고 젠더리스 막 하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김지호라는 이 배우가 되게 보이시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나영, 90년도 말에는 이제 이나영 같은 이런 쿨톤의, 지금으로 보면 이런 배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메이크업을 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펄도 많이 사용했고요. 눈썹은 가늘게 갔고, 립스틱을 굉장히 진하게 칠했죠. 이때는. 왜? 립라인을 막 아웃라인으로 막 그렸어요. 그때 막 김혜수 이런 배우들이 그런 걸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립 라이너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때는 립 라이너를 안 쓰고 립스틱은 바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메이크업이 존재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이제 21세기인 거죠. 이제 2001년부터 정확하게 21세기가 도래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전이된 시대 정책은 뭐였냐면 세계화였어요. 글로벌. 그래서 뭐 1980년대 이 지구촌 혹은 지구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세계화가 됐어요. 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거길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 소통을 할 수가 있게끔 됐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패션에서는 뭐 차용성과 유의성, 뭐 혼합주의, 아시안 에스닉도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다국적 이미지의 에스닉도 유행을 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그 외모 지상주의와 제품 선택지, 개인의 삶의 가치에 영감을 뭐 주는 감성 소비 현상. 그 다음에 동안. 이때부터 동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동안 메이크업,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려 보일까. 그래서 얼굴을 3개로 나눴을 때 상한, 중한, 하한으로 나눴을 때 하한이 짧아야 동안이다. 근데 요즘 다시 중안부가 짧아야지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웰빙.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웰빙. 그리고 나서는 웰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왔죠. 지금 웰빙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 이때는 웰빙이란 말이 뭐 안 붙여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식물성 화장품, 뭐
뭐였어요? 식물나라. 그 다음에 또 뭐 식물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죠. 그 다음 한방 화장품. 그 다음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서 뭐 수려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2005년부터는 한류 현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패션,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이 아시아 주변국의 트렌드로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연주의라고 해서 그냥 손대지 않은 원래 자연스러움. 그래서 꾸안꾸 막 이런 얘기도 나왔죠. 꾸몄는데 안 꾸민 것 같은. 그 다음에 액티브 에이징. 요즘 안티에이징 뭐나 액티브 에이징이 뭐냐면 적극적 노화라서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안티에이징이랑 비슷한 거죠. 적극적으로 나이가 들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피부에 어떤 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트, 펄, 뭐 글로시 등 다양한 질감이 등장을 했고요. 비비드, 브라이트, 뉴트럴 등의 다양한 컬러 톤이라든지 그다음 핑크, 민트, 오션블루의 다양한 색상을 이용한 메이크업이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 누드, 물광, 스모키, 레트로 유행했어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맞았어. 패션은 어땠냐면 아까 우리가 그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면서 차용성, 유의성, 그래서 다국적 에스닉 룩 그런 게 유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 너무너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90년대와 쌩얼. 화장 안 해. 그렇다고 화장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나 쌩얼이야. 이러고 막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물광. 광이 번질번질 나는 거예요. 물을 뿌린 것처럼. 자, 윤광은 윤광과 물광은 달라요. 그 다음에 스모키 메이크업도 유행했고요. 그 다음 레트로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이때 한창 또 막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메이크업들이 유행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요즘 막 유행이 막 돌고 돌잖아요. 패션도 마찬가지지만 메이크업도 마찬가지,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 헤어도 다 유행은 돌고 돈다 해서 레트로 메이크업도 한때는 유행을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볼게요. 2010년도는 뭐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요구하는 막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됐냐면 레트로가 유행을 했지만 그대로 그거를 따라 했던 게 아니라 현대 소비자들에게 맞게 재창조되는 거지 레트로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2010년대 레트로 패션의 표현 특성은 스타일의 뭐 재해석이라든지 아이콘의 재해석, 그 다음에 감성 재현, 그 다음에 저율충과 융합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트로를 따라하는데 시대 재창조한다고 했잖아요. 원형과 아이콘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다이애나 왕세자비. 굉장히 그 시대의 패션 리더였죠. 뭐 엘튼 존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재해석해서 다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스타일의 재해석이라는 건 60년대 미니스커트하고 부츠, 70년대는 팬츠 스트룩, 글램 디 스타일, 그 다음에 80년대는 파워스트라든지 스포티 스타일, 90년대 힙합 스타일들을 재해석해서 다시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감성 재현은 뭐냐면 소재라든지 기법, 음악, 런웨이 배경 등 아날로그 감성을 재현을 했다. 그 다음에 절충과 융합이라는 건 다양한 시대의 문화 스타일을 절충을 해서 융합, 맥시멀리즘, 미학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미학적 감성적으로 흥미로운 과거 회상이라든지 감성의 재경험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줌으로써
뭐 세대 간의 세대 간 공유하고 패션의 역사, 그 다음에 존재 가치를 존중을 하면서 개성을 표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동안 열풍. 그래서 이제 피부 표현을 물광, 뭐 빛광, 윤광, 이제 글로우 메이크업, 그 다음에 도자기 결. 그래서 이때는 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 피부 결이 되게 중요하다 해서 동안은 피부가 좋아야 된다. 결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베이스의 제형이라든지 성분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뭐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얼굴 전체적으로 기초 공사를 한다는 프라이머를 비비, 몰라미시 맘이라는 비비를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해서 쌩얼, 나 아무것도 안 해. 파운데이션 안 하면 쌩얼인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냥 뭐 프라이머라든지 아니면 비비만 바르고 나갔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습이나 영양 유해, 미네랄 워터, 그다음에 뭐 미네랄 파우더, 액상템의 브라이터. 그러면서 이렇게 브러쉬로 턱끝 막 이렇게 화장하는 화장법이 유행을 했다. 이게 퍼프로 다 두드리는 화장이 아닌 브러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윤곽을 나타낼 수 있게 하이라이터 같은 거를 많이 했었다. 이때 2010년대 패션 경향은 어땠냐면요. 레트로와 뉴트로. 그래서 그때 한창 많이 막 뉴트로 막 유행했었어요. 시대별 패션 아이콘의 현대적 재현을 했고요. 시대의 스타일에 재해석을 했고, 과거 아날로그 감성을 재현을 했고, 그다음에 시대 스타일이나 문화의 절충과 융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메이크업에도 나타나더라. 2013년도 10월에 이제는 손예진이잖아요. 보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게 약간 레트로 스타일인 거죠. 뉴트로 진하게 립스틱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연이네요. 여기는 되게 자연스러운 윤광. 2019년도에는 이렇게 뭐 한 듯 안 한 듯한 깨끗한 피부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10년도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새롭게 그 메이크업의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메이크업과 우리나라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봤고요. 이제는 서양의 메이크업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서양 메이크업 역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 시대가 이제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집트의 지리라든지 기후 조건, 그 다음에 뭐 종교 신분 제도가 이집트 메이크업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영향이 지금 현재 서양 메이크업 또는 우리나라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나와 있는 벽화라든지 파피루스 그림 같은 경우에 그림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강렬한 햇빛, 그 다음에 건조한 사막의 모래 바람으로부터 메이크업의 기원이 있잖아요. 뭐였어? 신체 보호설이 있었잖아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보습제를 사용을 했대요. 굉장히 똑똑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화산 지대에서 흘러내려온 나트론이라는 이게 탄산소다 성분이래요. 그래서 침전된 나일강의 진흙을 가지고 각질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짙은 아이라인.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이집트 시대 때 짙은 아이 메이크업을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자연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고, 아이라인 메이크업을 눈물샘을 자극해서 사막이라는 자연환경에서 감염을 방지하고, 눈물이 이제 조금 흘러야 그래야 눈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 주변을 검게 칠해서 햇빛을 이제 흡수해서 눈부심을 막아주는 거. 프로야구 보시면
밤에 뭐 야간 경기, 낮 경기를 하는 낮 경기에 보시면 그 야수들이라든지 그 선수들이 눈 밑에 이렇게 까맣게 뭘 붙이거나 칠하는 경우 있죠. 검은색은 햇볕을 흡수해요. 자, 그럼 해가 너무 부신 거야. 그래서 흡수해서 내가 눈이 부시지 않게끔 그 똑같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눈부심을 막아주는 그때도 이것도 이제 메이크업의 기원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집트 시대의 메이크업을 말하자면 코올이란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아이라이너로 썼어요. 코올은 납성분의 갈레나, 은백색의 안티몬 이걸 섞는 거예요. 동물성 기름과 섞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 아이라이너처럼 이렇게 색을 칠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거니까. 코를 사용해서 눈 가장자리에 물고기 모양을 길게 늘어요. 이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메이크업을 하는데도 이미 이때는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도 쓰였다는 거죠. 아이브로 메이크업도 콜로 짙고 두껍게 검정색을 칠했고,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은 구리 성분의 녹색 청록색 색조를 연출을 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팁이죠. 고대 이집트 때 아주 중요한 메이크업의 팁은 뭐냐면, 코를 이용해서 눈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물론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이라인의 역할을 했으니까 눈이 진하게 보이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했고, 자, 두 번째는 곤충을 쫓고 강렬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 반사광을 줄여서 사물을 제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코올이라는 눈 화장을 했다. 연지는 붉은 황토색 흙으로 양의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입술을 빨갛게 붓으로 칠했고요. 이집트에서 출현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헤나, 너무 굉장한 발명품 헤나. 잎과 뿌리에서 추출한 젓갈색 염료이고요. 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데 사용했고 손톱과 발톱에 칠했어요. 이것도 이제는 매니큐어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역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기능도 있다. 꽃 부분에서 추출한 주황색 즙은 향수 재료로도 사용이 됐고요. 클렌징 크림은 식물성 기름과 라임, 그 다음에 향수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화장을 해야겠다. 당연히 근데 그거는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대 이집트 때의 화장의 기원을 볼 수가 있고, 자, 이거 보실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자, 고대 이집트 눈썹과 아이라인,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코골이죠. 여기 뒤에 길게 내면서 여기에 물고기, 여기 꼬리점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페르티티 여왕의 눈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머리 위에 얹은 향록뿌리라고 해서 지방으로 굳힌 향록뿌리 체열로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피부가 향유에 스며들게 해서 피부를 보습한다든지 그 다음에 향까지 같이 했다는 그 벽화에 나오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대 이집트 때에도 메이크업을 했고 이게 기원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 시대를 볼게요. 자, 오늘날의 이제 우리 코스메틱스, 아름답게 꾸미다라는 행위인데 이게 그리스어인 코스메티코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과 코스메틱, 우리 아모레 퍼시베가 코스메틱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코스메틱, 화장품이라고 지금 뭐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 이거에서 유래가 됐다.
코스메티코스는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 조화 질서가 코스메틱스의 근본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의 화장은 의학적 보호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코스메티케 테크네로 과도한 장식적인 화장의 경우에는 코모티케 테크네로 나눠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집트에 비해서 여성의 그 색조 화장이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그 이유는 이때 그리스 때는 여성의 지위가 낮았대요. 그래서 이집트 때보다는, 왜냐면 이집트 때는 여왕도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장품이 메이크업이 크게 발전을 하지 못했다. 이때는 어땠냐면 그리스 때는 정수기 미덕이었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그래서 특히 가사일을 전담하는 일반 여성들은 화장을 거의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손질만 했고 메이크업 자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 최상류층 여인들이나 조금 위에 있는 귀족들이나 궁정의 여인, 그 다음에 창부들은 이제 화장품을 사용을 했고요. 이건 이제 이집트 때 전래 왔던 거고, 이때는 이집트 여인들보다 조금 정교했대요. 그 다음에 하얀색 납분을 짙게 칠해서 얼굴에는 붉은색 볼렌지, 그 다음에 입술 연지를 사용해서 피부를 장밋빛으로 만들었고요. 미간을 좁게 보이게 하려고 눈썹을 길고 검게 칠해서 인조 속눈썹도 달았대요, 이때. 그리고 피부를 하얗게 하는 하얀색 납분이 기본적인 화장 재료였고요. 입술과 볼에 바르는 색조 화장 재료로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붉은색 염료, 그 다음에 주황색 납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눈썹과 눈썹은 검정색 안티몬 가루를 얇게 발랐고요. 몸에는 라벤더를 사용하고 얼굴에는 장미 향유를 발랐대요. 그리스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리스 여신의 조각상 보면 크게 나타난 건 없고, 여기 보면 화장을 했어요. 여기 화장을 이렇게 했다는 증거야, 이게. 화장을 했다는 이게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화장을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자, 로마 시대에는 카르타고와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외부 문물이 유입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오랜 전통이었던 가부장의 절대적 권한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위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 문화도 발전이 아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여성과는 달리 공식 행사에 남편과 동반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바깥 나들이를 한다. 그러면서 제한도 사라지고 외출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상류층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과 헤어,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용을 담당하는 노예들까지 있어서요. 단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로마 시대 가장 중요한 건 목욕탕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몸을 청결하고 위생적이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폼페이 여인의 벽화 보면 여기 화장했다는 게 지금 되게 보이죠? 그 그리스와 조금 달라요. 화장을 했다는 게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갈렌의 콜드크림이라고 해서
로마에서 황제 주치의로 활약한 임상 생리학의 아버지 갈렌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화장품의 기록을 체계화해서 최초로 약학과 본초약을 접목시켜서 크림을 만들었어요. 이 크림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바르면 시원한 느낌을 들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랬냐면 콜드 크림이라고 했습니다.